제가 알던 유럽 맞나요? 완전히 초토화됐네요. 여기 유럽 방송국 기자는 지금 유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럽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 공영 방송국 기자 나탈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예술과 문화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로 전통적인 이탈리아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들이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이탈리아만큼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유행은 그저 지나치는 트렌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외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졌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스타벅스나 할리우드 영화처럼 글로벌한 브랜드와 문화는 특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밀라노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이를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에스프레소 문화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중요한 문화적 의식이라고 주장하며 스타벅스의 진출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도 종종 이탈리아 전통의 영화 산업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탈리아가 가진 문화적 자부심과 자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이탈리아에서 외국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인 한류가 이탈리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들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입소문을 타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과 드라마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기존의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계하던 외국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현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기자로서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로마 외곽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방과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K-팝 댄스를 연습하는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BTS와 블랙핑크의 안무를 열정적으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K-팝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K-팝은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그 가사와 무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BTS의 당신 스스로 당신을 사랑하라는 캠페인 덕분에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음악과 춤을 넘어서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제게 한류에 대해 갖고 있던 표면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취재를 진행하던 중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SNS에서 시작된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엄청난 열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한 영상이 이탈리아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제목은 매우 직관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는 한국 남자. 이 영상은 몇 주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일으켰고 이탈리아 여성들 사이에서는 큰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자국 남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유럽에서는 서구적인 매력과 스타일이 남성성의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한국 남성에 대한 찬사와 칭찬이 가득했으며 그 내용은 단순히 외모를 넘어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국 남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유럽 남성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한국 남성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이 장면은 많은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여성에게 무례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그녀를 존중하며 작은 일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여성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주는 신사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설명은 평소 이탈리아 남성들의 직설적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 남성들의 깔끔한 외모와 뛰어난 패션 감각이 강조되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한국 남성이 구두를 닫고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으며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등장했는데 영상 제작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표현으로 끝낼 수 없다.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이는 스타일을 넘어 그들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 부분은 많은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한 여성은 댓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세심함과 스타일을 정말 멋지게 생각해요. 그들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오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부분은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데이트 중 여성에게 음식을 덜어주거나 우산을 챙겨주고 집까지 바래다주는 장면들이 강조되었어요. 이 모습은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로맨틱 영화 속 장면처럼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여성이 그는 내 하루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그의 배려와 따뜻함이 놀라워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큰 공감을 얻으며 널리 퍼졌습니다. 이 영상이 큰 인기를 끈 이후 SNS에서는 한국 남성과 실제로 교제 중인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특별한 감정과 한국 남성과의 관계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했죠. 한 여성은 자신이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내가 했던 작은 말들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데이트 내내 그가 보여준 배려와 세심한 태도에 놀랐죠. 또 다른 여성은 초반에 한국 남성의 섬세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항상 내 기분을 먼저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왜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진심으로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영상들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한국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한류가 이탈리아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음식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점은 세계 어디에나 있잖아요. 이탈리아 요리는 그 자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피자와 파스타는 그저 음식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문화적 상징이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한류 열풍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즐기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을 특별한 날에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과 특성을 인정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류가 음식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방식이 궁금해져 저는 로마에 있는 한 한국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은 도시 외곽의 작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내부는 전통적인 한식 분위기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삼겹살, 비빔밥, 김치찌개를 즐기며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손님 대부분이 이탈리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자연스럽게 식당 주인인 한국인 남성을 찾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세심하게 메뉴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씨와 신중한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잠시 주방 일이 비는 틈을 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공영 방송국 기자입니다. 한류와 한국 음식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예상보다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탈리아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나 고추장의 강한 맛을 낯설어했죠.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국 음식을 접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점차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과 이제는 이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유머를 섞어가며 진지한 경험을 털어놓고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국에서 요리를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그와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제 질문에 대해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답변에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 어떤 거칠애도 없었고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안에 한눈에 봐도 매력적인 이탈리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한국 남성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그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고,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여성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럼 SNS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SNS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저는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이곳에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취재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과 질투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와 간단히 대화를 마친 후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서며 조금 당황했네요. 죄송합니다. 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상황을 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모르는 감정이 일었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이성적인 마음과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말을 마칠 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남성은 주저없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도 기자님과의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떠난 후에도 그날의 대화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이탈리아 여성이 보였던 대담함이 제 마음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남성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자신의 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왔고 동시에 제 안의 감정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가 보여준 배려와 매너에 끌리면서도 내 감정을 숨기려고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복잡한 감정이 얽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와의 대화 중 그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의 이름이 궁금했고 그가 한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취재 이상의 관계로 이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자가 취재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느꼈던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담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 번 수정하고 다시 지운 후 결국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내가 너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답장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메시지 끝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모티콘 하나로도 그의 따뜻한 성격과 매너가 느껴졌어요. 그의 반응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의 답변에 담긴 진심이 조금이라도 저에게 관심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식당에 들어서면서 그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번에는 손님들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였기에 그는 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괜찮겠냐고 묻자 그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못 물어봤던 게 기억나서요. 저는 조금 망설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 이름은 성준입니다. 아, 정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나탈리 기자님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깜빡했나 봅니다.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준이라는 이름을 되뇌며 그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성준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취재를 빌미로 시작된 대화는 점차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는 그의 깊은 배려와 다정함을 느꼈어요. 그는 언제나 제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며 따뜻한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과 관심사로 이어졌고 그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경청하며 가끔은 짧지만 깊이 있는 조언도 건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특별한 의식이나 화려한 고백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로마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걷고 있을 때 성준 씨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나탈리,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하루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성준과 함께하는 매일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특별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성준 씨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꽃다발과 제가 좋아하는 한국 디저트를 들고 있었고 오늘 고생 많았죠?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이 될까 해서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며 그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성준과 함께하면서 저는 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럽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성준의 섬세하고 배려 깊은 태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감정을 먼저 생각했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채는 그의 직관적인 배려는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매우 지쳐 있었지만 그의 세심한 관심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성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끊임없는 발견이었고 그는 저에게 사랑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준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그의 작은 배려가 매일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그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 취재라는 우연한 계기로 제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외국 문화에 무관심했던 저도 이제는 한류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났고 그의 존재가 제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유럽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저도 한국의 영향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